아유, 손으로 퍼먹는 게 감염된다고 안 좋죠. 이거 양식인데. 양식 너무 많이 남아. 너무 많아요. 굵은 거 하나 골라 드세요. 보온병을 의심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온병은 따뜻한 물을 마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눈으로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어제 정도부터는 어떤 피로도가 좀 많이 또 기력이 많이 손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표님 몸에는 손대지 마시고요. 피곤합니다. 피곤해. 자, 응원의 말씀 짧게 해주실 분 손 드세요. 끝까지 건강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대표님 때문에 삽니다. 응원하실 분. 숨 못 쉬서.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온병과 소금통, 웰빙 단식 아니냐. 지난주 목요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던 게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단식 5일째가 됐는데요. 국회에서 의석수가 제일 많은 원내 제1당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느냐. 검찰 수사와 재판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냐는 게 여당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출석 날이었습니다. 일단 이 얘기 하나하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와인, 소금, 마늘 소금, 갈릭 소금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뭘 섭취하면서 단식 투쟁하는지가 여러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특히 여당에서는 좀 웰빙 단식 아니냐 여러 좀 의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같은 정치권에서 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면 그래도 뭐 여당이나 다른 당에서 이제 격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있어 왔던 게 정치권의 일반 도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서는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의문과 또 뭐 사실상의 어떤 조롱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당내에서도 그렇게 시큰둥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단식 자체가라는 게 투쟁 수단에서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실상 투쟁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일단 과연 명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단식을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자기가 어떤 결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 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셨지만 단식할 때는 예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국회 앞 마당에서 노숙을 하면서 했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했고 또 이 손학규 대표 또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국회 로텐도홀에서 거기서 그냥 자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의외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지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보통 5일 정도 하게 되면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이재명 대표는 지치지 않고 또 모든 당무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다 가고 있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그냥 하기도 어려운 일을 단식을 하면서 5일간 하면서 저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뭐 선천적으로 체력이 좋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준비를 좀 오래 했다든지 뭐 그런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게 제대로 단식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앞에 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텀블러에 있는 물을 계속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혹시 뭐 다른 게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또 이재명 대표가 뭘 먹는지 또 이게 단식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사는데 이재명 대표는 저녁만 되면 또 본인이 대표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출퇴근 단식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차를 타고 가요. 이동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혹시 거기에서 뭐 드시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참 단식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그런 식의 의문을 본인 스스로 저는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유튜브 안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소금의 성분은 뭔지 여기에 쌀가루도 조금 있고 양파, 분태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누리꾼 혹은 여당에서 그걸 회자해서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보온병엔 따뜻한 물이고 식품 용기엔 소금이다. 이 대표가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빨리 죽어버리길 바라는 건가 다시 다소 좀 격앙된 반응 좀 내놨는데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을 했던 그 출퇴근 단식 얘기를 좀 해보면요. 구자웅 차장님. 네. 일단 이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출퇴근 단식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경호 프로토콜상 그 밤에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채널A 오늘 오전 보도에 따르면 이 국회 이 경호실에서는 야당 대표라고 해서 별도로 경호 프로토콜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과거 대선 후보 시절과 좀 약간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선 후보가 되면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 가포 이 경호 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경호 차량도 붙고 경호원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회 야당 대표 또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라는 경내 시설 경호와 방호를 하는 이 프로토콜이 있을 뿐이지 사람에 대한 어떤 경호는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유일하게 경호관의 경호를 받는 분은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경호 프로토콜상 밤을 지새우게 되면 뭐 당직자도 밖에서 자야 되고 경호관들도 이 밖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당대표실로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새롭게 보시는 것처럼 국회 경호처 얘기는 청사 관리 규정에 따라서 경호와 방호를 하는데 제1야당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고 해서 그 경호 프로토콜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경호 프로토콜 따로 없다는데요. 출퇴근 단식에 대한 뭐 여러 해석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어떤 그 명문화된 프로토콜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존에 국회에서 간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경호 업무 어떤 운영 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뭐 꼭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가 단식을 밖에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은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은 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 본청 앞이긴 합니다만은 야외에서 이걸 뭐 혼자 단식을 뭐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도 경호 업무는 좀 그러니까 지켜주기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민주당에서의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식의 목적이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해주라. 뭐 이런 등등 그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세 가지의 어떤 단식의 목적이 더 불거져야 단식 되는데 메시지가 좀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단식에 대한 그 그러니까 단식에 어떻게 이거 뭐 여기에 의심하고 뭐 먹는 것은 아니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그 제1야당의 대표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인데 정말 왜 단식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더 해보고 논의가 더 돼야 되는데 밥을 먹냐, 뭐 다른 거 먹는 건 아닌가, 진짜 굶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는 것이 불거진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을 자초한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식이라는 것은 최후 수단이거든요. 곡기를 끊어서 목숨을 걸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뭐 정부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제1야당 대표는 그 지금 국회 원내 과반이 넘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따질 거 따지고 그 비판할 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충분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대통령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니 이렇게 그 야당의 목소리를 안 들은다라면 누군가는 그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겼을 때 야당 대표가 이 결단을 해서 단식을 했다라면 그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표결에서 찬성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있는 미묘한 시점에 갑자기 단식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단식에 대한 진정성이 굉장히 훼손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식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끊을 단자입니다. 먹는 것을 끊겠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밤 10시만 되면 당대표실로 퇴근하시고 아침 10시에 다시 그 출근하시듯이 단식을 하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저런 단식도 있나. 저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편하게 단식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단식이냐. 저는 오히려
이 설주환 변호사께서 안타까운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 결정 시점 그리고 단식하는 방식이 오히려 단식을 조금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금도 잘 먹고 잘 쉬는 웰빙 단식 아니냐 혹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출퇴근 단식 뭐 이건 사실 말씀처럼 본질이 아닐 수 있는데 다만 결기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는 여러 해석까지 좀 여기 계신 구자영 차장께서 좀 덧붙여 주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정치권에서는 5년 전에 많이 회자가 됐던 이 단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은 투쟁의 목적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는 것이고 드루킹 특검만 수용되어지면은 올 국회는 국민들 기대에 그렇게 어긋난 국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당으로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과거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5년 전 드루킹 사건 관련, 드루킹 특검 관련 단식 좀 보고 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단식 청막을 찾아와서 말씀이 밥보다 더 든든한 기분이다. 뭐 여러 일정까지 소화하는데 단식의 전반적인 거를 어떻게 좀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식이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수 야당일 때 그리고 약자 야당일 때 정말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야당 대표의 단식이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현직 당대표가 웰빙식으로 한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마치 출근하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앉아서 계속 무언가 소금을 드시고 이 보온병에 있는 걸 드시는 모습을 보면은 뭐 제 말씀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단식원에 출퇴근하는 분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단식원에 가면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 단식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정 프로그램 소화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잡니다. 그것과 뭐가 그렇게 다른지 크게 좀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나왔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단식 같은 경우는요. 뚜렷한 요구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드루킹 특검 받아라. 모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드루킹 이 선거 조작에 대해서 분명히 그 당시 여당이죠. 그 당시 민주당에게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실은 그 개인적인 테러를 받으면서까지 단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비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또 기이한 모습은 요구 조건을 3개를 이야기했는데 3개 조건 모두 그냥 두리뭉실 그다음 얼렁뚱땅 모아가지고 포괄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3개의 조건을 가지고 목숨을 걸 정도로 실제로 우리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이 들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인도 그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단식을 결정할 때 그랬고 지금 민주당의 당직자들 이야기할 때 보면 단식을 풀 수 있는 단식을 종료시킬 조건은 없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 처절하고 좀 그 최후의 수단으로 했던 야당 대표의 단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지금 보이는 모습은 누가 봐도 기이하고 의아하고 뜬금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지자들 왔습니다만 지지자들이 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안 오는 사람이 이제 눈치 보일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친명계하고 지지자분들이 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건 민주당 내 비명계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식의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정치적 지금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이 이제 그 앞서 야권의 원로들이 천막을 찾았던 모습이고 오늘 오후 화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막을 찾아줬다고 이재명 대표 얘기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해찬 전 대표도 직접 단식 농성 천막에 자리를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왔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세요? 뭐 당의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아마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아마 이렇게 오셔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제 격려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마 지금 특히 이번에 이제 보면 일단 당의 원로들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왔고 뭐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저 느낌이 뭐냐면 조금 당내에서 이제 어떤 이런 단식을 하게 되면 그동안 뭐 개파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들 와서 이제 좀 뭔가 힘을 주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까지 보면요. 일단 비명계 애들이 일단 안 왔다는 문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찾지 않았다는 문제, 뭐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아마 본인이 직접 이제 뭐
이제 문자로 전화로 이제 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내에서도 뭔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솔직히 있어요. 개파의 모습이 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당 대표가 하게 되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뭐 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와서 또 방문하고 뭐 이렇게 또 격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상례였는데, 예.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보면 그냥 친명계 뭐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이런 분들만 와서 이제 격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단식 자체가 과연 당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되는데 일부 야권 언론들이 저 단식 농성장 왔다가 저렇게 소금통이 엎어지는 해프닝까지 잠시 있었고요. 영상에 다 포착이 됐어요. 구정 차장님, 네. 이게 이해찬 전 대표의 그 방문 의미를 뭐 단순히 볼 수 없는 게 사실 오늘 예정대로라면 9월 4일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 대표가 검찰에 나가야 되는데 이해찬 전 대표도 대북 송금 의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화영 전 그 경기도 부지사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추천해준 인물이 지금 이해찬 전 대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사이는 돈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는 과정에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 특히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예. 이 광장 인사들이 대거 그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를 함으로써 이 대세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드는데 막후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을 나왔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민주당 인사들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만약 대북 송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찬 전 대표가 이끌던 광장에게 자신이 후원했던 것을 얘기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얘기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 지금 흘러나온 상태입니다. 예. 그 얘기는 김성태, 이화영, 이해찬 이런 새로운 연결고리도 있는 상황에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그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한 것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향하는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후원 예.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막기 위한 어떤 행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결단을 했다.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오늘 평가하기도 했죠.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뭐 개파 갈등만 더 드러난 거 아니냐 이번 단식을 통해서 이 말씀, 이 논평을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또 착잡합니다. 과연 방법으로 그게 유효적절한가?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집중도를 좀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을 갖는 견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 맞다는 점 난감하다는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 또한 정치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당의 강성 열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동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하지만 대체적인 그 여론의 흐름은 좀 냉담합니다. 앞서 설주환 변호사께서 그 단식의 메시지가 지금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쉽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물론 뭐 비명계이긴 합니다만 이상민 의원이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좀 냉담하다. 스스로 단식을 멈춰야 한다는 얘기까지 좀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뭐 저도 그 건강하게 더욱더 의정 활동, 당대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어요.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많은 어떤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뭐 더욱더 지금이 어떤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결정도 존중은 합니다만은 또 이재명 대표가 몸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당원들도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다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면에서라면 뭐 언제 이 단식을
끝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은 예. 최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또 그러한 점 등이 많이 좀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어떤 가시적인 뭐 하나라도 뭐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벌써 닷새가 지났고 이재명 대표의 안색 변화가 뭐 느껴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화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단식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여당에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단식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반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박찬대, 서영기 쭉 이어서 이제 할 거고 제가 1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1등 했으니까. 이재명의 단식은 힘들다. 공장장 겸 지킴이 응원단장 정청래입니다. 연이어서 계속 할 거고요. 릴레이 단식은 하루만 하는 걸로. 왜냐하면 나도 뭐 이틀 할래 3일 할래 이러다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이 박찬대 의원, 서영기 의원, 저 정청래 의원의 말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당연히 이제 야당 대표, 현직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동조하는 릴레이 단식을 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공교롭게도 뭐 전당대회 그 최고위원 순서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제 득표수 1위를 했으니까 먼저 하겠다 이렇게 뭐 농반 진반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친명계 그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정치적인 무게를 싣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릴레이 1일 단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릴레이 1인 단식을 했을 때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같은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의원들에게 주는 무언의 압박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줄을 잇고 있는데 이 격려 방문, 지지 방문에서도 당연히 비명계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일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뜬금없는 갑작스런 전 단식 농성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진정성보다는 이 단식을 통해서 당내의 비명계 반발과 비명계 불만들을 외부의 위기를 조성해서 당내 단합이라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비명계의 불만들을 좀 제압하는 이런저런 그 일종의 성동격세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다 의심하고 있고 이것은 예.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금 좀 뒤에 검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소환조사 없이 바로 영장을 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소환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면 표결에 가야 되고 표결에 갔을 때 비명계 의원들은 지금 대부분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이야기해서 가결표를 던진다고 해놨는데 그 상황에서 과연 현직 당대표의 그 농성에 대한 또는 단식에 대해서도 과연 비명계 의원들이 그 가결표를 던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심리적인 또는 정치적인 압박 효과도 분명히 노리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하니까 내로남불 얘기도 있고 과거 본인이 상대당 단식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들 메시지들이 좀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인의 말은 항상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당시 야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을 했을 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을 처음 본다. 이렇게 뜬금없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일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밤 10시에 퇴근했다가 아침 10시에 다시 이제 단식 농성장으로 나오는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메랑이 돼서 정청래 의원의 과거 발언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릴레이 동조 단식이라고는 합니다만 말 그대로 단식은 먹는 것을 끊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동조 단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씩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이 건강 검진을 앞두고 하루 금식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정치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하루 밥을 끊는다고 해서 얼마나 정치적인 메시지가 이 울림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지켜보는 국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청래 의원이 하루 금식하는 게 뭐 건강검진 수준이지 동조 단식이나 정치적 메시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단식 외에 다른 투쟁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말 진정성 있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것이라면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정청래 의원도 예.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며칠 하면은 다른 사람도 함께 하고 싶을 텐데 못 할 테니까 나 하루 하고 다음 날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루씩 동조 릴레이 단식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단식을 매개로 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 알겠습니다. 외에 진정성을 느끼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